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6조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16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한 건데요. 영업 제한과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공공 일자리 지원, 의료 인력 처우 개선 방안과 같은 사업들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가결되면서 이번 달 안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무한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방지 3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공직자가 부동산을 사고 팔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요. 투기로 얻은 이익의 3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다만 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범위에 대해 여야 간 조율이 끝나지 않아 아직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13입니다. 네, 아이폰 13 디자인이 공개됐습니다. IT 전문 매체 맥루머스에서 차세대 아이폰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한 건데요. 노치라고 하는 움푹 파인 디자인이 작아지고 핸드폰 가로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기존 중앙에 위치했던 수화부 스피커가 상단으로 이동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면 유니 패널도 눈에 띄었습니다. 차기 아이폰은 올해 9월 말 출시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아이폰 유저들은 벌써부터 기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80입니다. 오늘 저녁 7시 20분에 시작되는 통산 80번째 한일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2승 23무 14패로 압도적인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년 만에 치러지는 한일전이만큼 기대가 됩니다. 한편 일본 선발 고교 야구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져 화제인데요. 교토국제고가 시바타고와의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5대4로 승리하면서 경기 규칙상 1회 말 공격 후 틀어졌던 것을 포함해 한국어 교가가 2차례 흘러나왔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대한민국!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챙겨 먹는 건강식품 있으신가요?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는데 응답자 중 무려 68.9%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서 먹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확대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와 함께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식약처 박희라 연구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식약처에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작년 11월에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를 했습니다. 예. 네, 조사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자 중 68.9%가 건강기능식품 구입해서 섭취 중이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는 이제 2012년도에 50.2%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수치로서 예.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문구와 이제 도안에 대한 인지도 조사도 했는데요. 예. 응답자 중 70.9%가 일반 식품과 차이를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74.9%가 건기식 인증 도안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정보도 많이 좀 접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섭취하시거나 또 제품에 안내된 그 섭취량보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 괜찮으십니까? 네,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은 맞지만 같은 기능성을 가진 제품을 여러 개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품에 표시된 일일 섭취량을 확인하시고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도록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예. 참고로 건강식 섭취 개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한 번에 두세 가지를 같이 드시는 분들도 57.8%로 가장 많았고요. 예. 한 가지만 드시는 경우는 23.9%, 또 너다섯 가지를 드시는 분들도 12.9%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분들은 같은 기능성이 중복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섭취 주의사항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 정해진 것보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은 줄이고 바른 섭취를 돕기 위한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 또 유전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영양소 등을 고려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서 소분 포장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예. 소비자가 이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가셔서 식습관 설문조사와 또 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약사와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이후에 건강기능식품 추천을 받으면 그 추천받은 제품을 먹기 좋게 일회 분량으로 소분해서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대면으로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는요.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도 정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에 한 번만 이렇게 상담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동일 제품에 대해서 하실 수 있고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이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과다 섭취한다거나 오남용 등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섭취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먹고 싶다면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네,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작년도 4월과 8월에 풀무원 건강생활과 코스믹스 MBT, 모노랩스, 한국아메이 등 17개 업체 172개 매장이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되어 있는데요. 승인된 매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 지역 등의 대형 마트나 약국 등에서 17개 매장이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매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 박희라 연구관이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2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한 일부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면서 행정명령을 권고로 변경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 생활에서 억울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이 주제 외에도 좀 어려움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YTN 라디오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김효신 노무사께서 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2부 들어가기 전에 그 퀴즈 매번 드리고 가거든요. 아, 네. 예, 근데 뿔 쓰고 있네요. 네, 오늘 한일전이 있다고 해서 네, 특별하게 저도 뿔을 썼습니다. 예. 네. 화면으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네. 보고 있는데 네네. 뭐랄까요? 이런 말씀 드리면 실례지만 네. 굉장히 귀여우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퀴즈 한 번 더 나갈게요. 자, 역대 한일전에서 가장 많이 골을 넣은 선수는 누굴까요? 박문성 위원의 힌트는 차두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김효신 노무사 따로 힌트 준비돼 있나요? 아, 한번 내볼까요, 저도? 예. 예. 오, 기대되는데? 네. 예. 호랑이다. 아, 이런 건 안 됩니까? 중간에 호랑이가 있어가지고. 아, 뭡니까, 이게? 죄송해요. 예. 아, 너무 구식인가 봅니다, 지금. 예. 아, 예. 예. 깜짝 놀랐네, 힌트, 진짜. 예. 아, 왠지, 이분, 이름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예. 보니까. 예. 아, 그만하세요. 네. 밖에서 제작진이 이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싫다고 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예. 자, 먼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네. 코로나19 완치자와 그 격리 해제자에 대한 불이익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 코로나 검사도 그렇고요. 예. 지금 완치되셔서 퇴원하신 분이나 격리 해지되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뭐 감수성이라 할까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데요. 뭐 퇴원하거나 격리 해제됐으면 당연히 믿고 그냥 정상적으로 일상 일터로 복귀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예. 않고 뭐 별도의 완치 확인서를 받아와라 아니면 뭐 퇴사해라 뭐 이런 종용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에서도 이걸 뭐 캐치를 해서 예. 지난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뭐 완치자와 격리자들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돼서 치료받고 완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금 네. 뭐 불이익을 주는 거군요. 한마디로. 네, 그렇죠. 예. 네. 자, 직장에서 코로나19 완치자들에게 복귀할 때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를 하고 또 제출하지 않으면 복직을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안 되죠, 사실. 왜냐하면 예. 완치가 됐다는 걸 국가에서 확인해 줬는데 그렇습니다. 네, 회사에서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 규정들에 얽매여 있어서 그래요. 회사의 규정이나 어떤 근로계약서 보면 복직할 때 뭐 병가를 써서 병으로 복직할 때는 그의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나 더 그런 소견서 같은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오라는 입장에서 계속 요구하고 되는데요. 예. 이게 워낙 좀 문제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격리 해제 확인서에서 이제 그 국가에서 그 격리 해제자는 감염 전파가 우려가 없고 PCR 음성 확인서는 불필요하다는 문구를 꼭 넣어줘서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걸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코로나19 판정을 받으면 같이 그 공간에 있던 네. 분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실 일을 잘 못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무급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검사 시간이 워낙 당겨져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도 예. 뭐 하루 이틀 정도 걸리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노동부에서 판단하기로 확진 환자에 대해서 뭐 직접적 추가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그 예방을 위해서 휴업한 거는 휴업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내놓은 게 있어요. 이제 초기에. 예. 그래서 별도의 휴업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노동부에서는 그냥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서는 그냥 하루 이틀 정도는 유급으로 좀 처리해 줘라라는 권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 그 권고까지만 하는 거군요, 지금. 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분들도 같이 무급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휴업 수당이라는 게 사용자 이제 기책 사유로 인해서 휴업하게 되는데 코로나가 확진된 게 예. 결국에는 이게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볼 수 있겠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나 무급 처리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급 휴가를 제공했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 그 유급 휴가 지원비를 사업자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상한이 1일 13만 원이고요. 지원 기간 유급 휴가 기간 그러니까 최대 14일 격리 해제 기간이고 뭐 더 길어지면 뭐 그 기간까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회사에서 유급 휴가 받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결국에는 생활 지원비 제도를 활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주민등록증 관할 그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에서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으면 중복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예.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최대 126만 6천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자가 격리되시면 최대 14일만 최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1일 정도 뭐 격리 기간이 조금 더 짧다 하면 1할 계산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4인 가족 기준 1,266만 원 정도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너무 예. 많이 주시는데요. 월 최대 126만 6,900원입니다. 아, 네. 예. 네, 126만 원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아,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했나요? 1,266만 죄송합니다. 9천 원이라고 하셨죠. 예. 네. 심표를 잘못 봤네. 네. 간혹 그 회사의 자체 판단으로 직원을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때는 뭐 유급이죠? 네, 이 경우는 당연히 유급인데요. 예. 우리 100% 유급이 아니라 휴업 수당이라는 게 1급 뭐 평균 임금의 70%, 1급의 70% 정도 70%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100%는 아니고 네, 100%는 아닙니다. 70%. 네, 뭐 일을 안 쓰는 거는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이 갑작스럽게 휴가를 써야 할 경우도 있을 텐데
이때 만약에 남은 연차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뭐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무급 아니에요? 예, 이게 무급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는 가족 돌봄 긴급 비용이 국가에서 지원이 됐는데요. 예, 올해는 또 별도로 지원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게 좀 가장 아쉽고요. 근데 제도를 소개해드리면 가족 돌봄 휴직이나 뭐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최소 입사 6개월 이후에 근로자분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 이 가족 돌봄 휴가는 그냥 입사 6개월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바로 입사한 지 얼마 되시지 않으신 분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예. 뭐 가족 돌봄 휴가 사용했다고 해서 무급이니까 어떤 주휴 수당을 공제한다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법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날만 무급이고 다른 주휴 수당에 대해서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휴업이나 휴직을 계속하다가 퇴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때 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있나요? 네, 대개 이제 회사에서 휴업을 하다가 이제 퇴사한다고 하면 예. 이제 그 서로 그 측은한 마음에 권고사직으로 경영상 어려우면 권고사직으로 해서 처리해 주는 데가 많긴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지원금 쪽에 걸리다 보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있으면 지원금이 그냥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이런 게 끊기는 위험성이 있어서 안 해주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 이 경우는 자진 퇴사하면 결국에는 휴업하다가 자진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안 된다. 그런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진은 안 되고. 네, 결국에는 휴업하시가도 예. 스스로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 같은 경우에는 예.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회사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원칙적으로 휴업한 것 자체가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휴업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받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못 받은 우리 근로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장을 찾아서 떠나시려고 하는 거니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시는 게 서로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이 좀 많이 들어와서 네.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847번님께서는 회사가 갑자기 이전한다는데 이전하는 곳으로 출근하려면 차가 안 막힐 때 1시간은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회사 이전은 노조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노조 제외하고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회사 이전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철저하게 그 회사의 경영자적 입장에서 인사권을 넘어서 경영권이 인정되는 영역인 거니까요. 예. 그것을 뭐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회사 이전에서 출근 1시간이 걸리신다고 하니까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다니실 수 있으면 이제 뭐 다니시는 건데 못 다니시면 퇴사를 해야 되는데 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왕복 3시간이 걸려서 퇴사를 해야지 또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되거든요. 자진 퇴사하시더라도요. 그래서 지금은 편도 1시간이라고 하니까 조금 모자라서 아쉬운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왕복 3시간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거는 내 집 문을 열고 나가서 회사 문을 들어가는 것까지입니다. 도어 투 도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3시간이 넘어야 되는 거죠? 네, 3시간, 왕복 3시간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차가 안 막힐 때 1시간 가야 되는 거리라고 하면 네. 차가 막히면 뭐 충분히 왕복 3시간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엔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걸릴 것인가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6778번님, 회사에서 연차 사용 또는 지급은 안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외국인 10명, 내국인 4명인데요. 이 경우에 연차 사용할 수 없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외국인 10명. 내국인 4명. 내국인 우리 한국분 4명이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입니다. 한국에 있으면요.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10분이든 뭐 내국인이 4명이라서 5인 미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14인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연차 법대로 적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연차 사용할 수 있게 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외국인 10명 고용관계랑은 상관이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용의 형태는 그 고용계약의 형태는 불문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 명령을 받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봐야 되고요. 연차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5292번님,
5월 5일 퇴직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이라기보다는 쫓겨난다는 말이 맞겠네요. 15년 근무했고 인쇄하는 제조업입니다. 직원은 사장 포함 11명, 공장장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르라고 했고요. 사장은 그 말을 듣고 저보고 퇴사하라고 했습니다. 이왕 쫓겨나는 거 돈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5월 5일 날 퇴사하기로 확정된 게 예. 내가 동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거기에 있는 누군가가 저기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그 사장님이 뭐 퇴사하라고 압박을 한 거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사실 사직의 권고 형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뭐 다들 의아해하시는 게 우리 실무는 그렇지 않죠. 그 분위기는 나를 완전 쫓아내려고 하는 작업들을 해왔는데 법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아직 퇴사의 권고예요. 왜냐하면 내일까지 나오지 마. 아니면 언제까지만 나오지 마세요. 아니면 당장 당신 해고합니다. 이런 발언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5월 5일까지만 근무하세요라고 해서 그만두는 건지 아니면 이런 과정들이 있다가 그럼 언제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뭐 언제까지만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두 분 관계의 그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합의 해지의 경우니까 해고에 해당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질문 주신 분이 이 퇴사가 이루어진 5월 5일로 확정된 경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5월 5일까지만 근무하시오. 라고 했으면 해고고요. 예, 그게 아니라 5월 5일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퇴직금만 받게 되는 겁니까? 그죠. 퇴직금은 그대로 계산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다른 우리가 해고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한 달 전에 해고하지 못하면 해고 수당이라는 거. 근데 5월 5일이니까 벌써 30일 뒤로 가 있으니까 해고 수당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준이찬이 파파님께서는 근로자 사정으로 한두 달 무급 휴가를 가면 사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사대보험은 휴직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휴직 신고하시면 휴직일로부터 복직일까지에는 그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이 유지되니까 나중에 복직하셨을 때 질병휴직이면 50%를 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역시나 납부 예외를 하시면 되니까 그 기간만큼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기간에서 빠지고요. 그 지금의 소득에 대한 연금 보험료도 그 기간만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168번님, 남편이 요양보호사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하다 쉬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 퇴사의 경위가 자진퇴사냐 아니면 공고사직이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역대 한일전에서 가장 많이 골을 넣은 선수 바로 차범근 선수였습니다. 14경기에서 6골 넣었고요. 자, 당첨자 10분인데요. 5분은 이 자리에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0972번님, 제 자식도 축구선수로 키우려고요. 참고로 딸 아빠입니다. 0808번님, 우리 외손자에게 축구공 선물하고 싶어요. 계속 참여 중인데 선물 당첨 정말 힘드네요. 오늘은 주실 거죠? 네, 드립니다. 0518번님, 오늘은 치맥하면서 아들과 축구 봐야 하는데 진짜 축구 좋아하는 아들이 군대 가 있네요. 군대에서도 TV 볼 수 있겠죠? 보고 싶다 우리 아들 하셨는데 군대에서도 저녁에 축구 봅니다. 자, 더불어서 6425번님, 9007번님께 선물 5분 이 자리에서 발표했고요. 5분은 추첨 통해서 제작진이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로 맺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